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한 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든 장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장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가 유난히 좀 많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결국 종목들도 변동성이 많이 크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 종목의 하락수가 좀 많이 보이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 보유 종목들 과연 언제 갈까? 내 종목은 지금 괜찮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고민을 말끔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들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제가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피로가 누적된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담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예요. 아침부터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이 장중의 낙폭 그나마 조금 줄였다고 하더라도 1%가량 떨어졌습니다. 2662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덜했긴 한데요.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85% 하락한 756포인트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양봉이었고요. 코스닥은 음봉. 자, 이렇게 양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거래소 시장의 하락은 IT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늘 하락폭을 보면 종가 기준으로 3%나 하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그 하락폭은 더 나왔었죠. 그런데 낙폭은 조금이나마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3%나 하락했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 종가 기준 5%대예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하락폭을 보면 거의 7% 가까운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면서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그동안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 폭보다는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하이닉스가 유독 좀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에 또 납품을 또 테스트 통과했던 삼성전자도 같이 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이요. 과연 좀 비관적으로 다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 최근에 갑자기 급락 나오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다시 밀렸단 말이죠. 지금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 코스피 지수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하락은 2650포인트 아래쪽으로 제가 내다봤고요. 그래서 2650포인트 아래로 한번 흔들리면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부터 해서 떨어졌던 잠깐이나마 2650포인트 아래쪽으로 또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의 조정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이 되면 아마 미국 증시가 오늘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엔비디아도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업들 M7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이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란 말이죠. 모든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 시간에 모두 다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M7 종목들이 하락하면 미국 증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에 또 흔들림이 더 나올 수 있고 이 흔들림이 내일 오전장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차라리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을 때가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주 물가 지수죠. 그게 아마도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지금은 물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이제 뭐 금요일장이죠. 우리나라 끝나고 나서 좀 반등을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국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한 번에 흔들림, 내일장에서 좀 흔들릴 때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 종목줄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또 가져가야 될까? 자, 그 부분들 제가 꼼꼼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아래 전화번호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NHN.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4,000원에 20%입니다. NHN을 매수하셨군요. 네. 자, 24,000원에 20%. 이거 매수를 하신 지는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이런 거. 네, 좀 됐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거래량이 기관, 외인, 개인 모두 파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면은 개인이 팔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며칠째 다 팔아서 나타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최근에 지금 NHN의 결제 서비스 이게 페이코가 이 Q10 사태 때문에 이제 채권 회수가 좀 이제 되지 않을 거라는 이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그동안 이제 발표된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뉴스 한번 보시긴 했죠.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 뉴스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요?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뉴스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떨어지는가? 이게 이유가 없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이거는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떨어지는데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이 이유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떨어지는 것만 보신 거예요. 지금 NHN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래량과 지금 거래 대금도 오늘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네요. 근데 그동안은 거래가 10억 미만의 거래가 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우려했던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됐다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오늘도 1.9%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입의 바닥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추가 매수 이런 건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시간은 조금은 걸리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거래도 지금 부족하고 거기다가 또 악재도 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회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최근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여요. 그것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게임주들도 하나의 좀 테마를 타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면서 이제 그 게임주들 이런 엔터주, 놀자주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NHN의 경우에는 이거 코스피 종목인데? 라고 하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NHN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쨌든 주가는 좀 많이 빠졌고 이제 한 18,0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면 저점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22,000원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22,000원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한번 점검을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네. 지금이 역사상 최저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지하실 파고 더 내려갈까봐. 주가라는 건 사실 바닥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NHN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뭐 떨어진 거 봐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NHN도 떨어질까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흔들리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18,000원 정도 아래로 이번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나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보유하시면 어쨌든 22,000원 회복이 나올 거고, 그리고 22,000원 왔을 때 2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한번 다시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 네, 22,000원 네네.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KX 인더스트리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10원하고 한 30% 되는 것 같아요. 2,710. 710원. 2,710원이요. 자, 그러면 이거 7월쯤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언제쯤 아. 사신 거예요? 7월 말 중순에서 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혹시 이 종목이요. 그 당시에 살짝 네. 이제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막 했었잖아요. 7월 말쯤이면 네. 좀 눌릴 때였거든요. KS 네. 인더스트리가. 그러면 그 당시를 제가 본다면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뭐 혹시 방송을 보거나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돌파할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돌파가 안 되고 그래서 물을 조금 이렇게 너무 살짝 떨어지길래 짧게 단타만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물을 조금 탔는데 갑자기 지수가 확 빠져버려가지고. 일단 혹시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에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주에 선박용 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같이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있는 산업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선주가 네. 좀 잘 올라갔었고 이 종목도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타다가 그런데 갑자기 좀 이제 눌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네. 회사는 이제 제가 실적을 잠깐 보시면 그동안 적자를 내다가 2023년도에 네. 흑자를 좀 냈어요.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네. 한 가지 이 회사는 거래가 좀 부족해요, 많이. 그러니까 네. 그 전에도 보시면 밑에서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튀어 올랐던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죠? 네. 지금은 보시면 이제 거래가 중간에 있다가 지금 거래가 좀 빠지면서 한 그 거래 대금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좀 네. 그래서 거래가 지금 약간 좀 부족한 기업이라 이런 종목은 좀 길게 가려면 정말 길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짧게 좀 네. 치고 빠지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2,710원이잖아요. 목표 가격은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문제될 가격은 아니에요. 2,800원 정도 지금 네.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팔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네, 네. 그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내가 뭐 올라가라 기도한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시장이 이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고 네. 내려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급하게 하면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팔게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2,800원 오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올라가면 그때 네.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2,800원을 걸어놓는 뭐 방법이 걸어놓으셔도 좋겠네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 매일 걸어놓으면 지금은 2,200원대니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네. 2,6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부터 2,800원을 걸어놓으세요. 2,600원 정도에 왔을 때. 네, 그때부터.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여보세요. TV 보고 계시잖아요.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네, 저하고 TV는 예, 눈으로 예. 보시고 저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돼요. 예, 자. 예. 자,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에이펙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높습니다. 6,250원이에요. 6,250원. 따라가서, 예. 따라가셨군요. 예, 예. 이 지금 보니까 가격이 한 6월, 7월 정도 가격이에요. 예. 네. 그때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혹시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전에 그걸 네. 조금 저가에 있을 때 사가지고 음. 조금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요? 근데, 예, 그래서
그 종목을 좋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예. 왜냐면 그래서 이 회사가 하이닉스하고 이제 관계사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 쪽하고 관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동안 반도체 회사 중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하이닉스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이랬던 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엔비디아 관련주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에이펙트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에이펙트라는 회사도 그동안에 뭔가 좀 많이 그 실적에 대한 뭔가 성과를 좀 올려줬다면 그러면 많이 떨어졌다고 한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을 뭔가 보여준 게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좀 거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정가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정당한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시면 제가 볼 때 이 하락이 잡힐 수 있는 가격은 대략 3,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트는 이제 3,000원 부근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 하락 잡히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올라올 때 과거에 6,000원, 6,500원, 뭐 7,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보고 나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 일단 4,5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4,500원에 왔을 때 그냥 바로 팔진 마시고요. 이 종목들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4,500원 오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셔서 점검을 받고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주고 4,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가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рем이고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43원에 5%입니다. 1,543원이요. 예. 5% 비중? 네. 혹시 네.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앞에 조금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네. 단가를 좀 낮춰놨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단가 낮춰주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3,100원에 했습니다. 3,100원에 하셨다고요? 네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꽤 됐네요. 거의 네, 꽤 됐습니다. 1년까지는 아니어도 올 초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네. 알고 사셨어요? 평소에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옛날에 그 코센일 때 네. 네,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 본 경험이 있어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또 들어갔는데 네. 네, 그래가지고 다시 물려가지고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원래 예전에 이제 코센에서 이렘으로 바뀌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코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매매를 네. 많이 그 질문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네. 아마 그 상담할 때도 제가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보는데 네. 이 종목의 특징은 거래도 없고 예전에 보면 자본이 또 감소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도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1,000원대 구간에 이제 가격이 1,000원대 가격이잖아요. 네. 실적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네. 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갑자기 막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나툼 배터리 관련주가 그러니까요. 그 리튬 배터리의 이제 대체제로서 요즘에 그 화재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터리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배터리가 좀 안전할까라고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좀 있으면서 SDI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바나듐 배터리라는 그 배터리가 또 이제 새로운 기술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테마를 이루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나듐 배터리 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거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약간의 실체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사실 바나듐 배터리가 지금 뭐 상용화가 돼가지고 막 이제 대체제로서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상승에
네. 2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최근에 네. 올라왔는데 안 파셨어요. 이걸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2,500원 왔는데 이 기회가 다시 올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이렘은 제 생각에는 아직 네. 시세는 예, 남아 있지만 이번 네. 반등은 이전 반등보다는 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2,000원 정도 반등을 주면 이때 탈출을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2,000원 하거든요. 정도에. 네, 맞아요. 2,000원 네네. 위쪽으로 쏘지 이제 한번 탁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가다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난번에 보니까 고점이 한번 나왔던 게 앞전에 고점이 2,600원이었죠. 그 다음 예. 고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힘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 다음 예. 반등 나오면 대략 한 2,000원 예. 정도 부근에 나와서 밀릴 수 있으니까 이번 반등 네네. 나왔을 때 잘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매입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유일 에너테크 네, 5,083원에 8%요. 5,830원? 아, 5,083원에 네. 8%요. 5,083원이요? 네네. 네, 아.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상한가여서 혹시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밑에서 네네. 사셨을까 그랬는데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여태까지 이제 뭐 갑자기 감자하고 뭐하고 해서 네, 희망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가지고 있었다가 네.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쳐서 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내일장은 어떨까 그냥 조금 더 음.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오늘 현대차 쪽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좀 많이 네네. 튀어 올랐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노칭이라든지 뭐 스태킹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안으로서 지금 그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 자동차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에 관련주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이유가 지금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네. 관련해서 본다면 최근에 이런 그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대체안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을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일 에너테크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움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상한가가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이게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니까 이게 상한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상한가 이후에 내일장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아쉽죠. 너무 좀 많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 매수하신 다음에 그리고 솔직히 네. 매수할 때도 이 잘못된 게 이 적자를 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적 네. 보셨죠? 예, 단순하게 네. 주가가 튀어 올랐다고 해서 네. 무상증자 결정하고 그래서 주가가 뭐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그쪽 테마를 타고서 한번 올라가고 이 테마로 의해서 올라갔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전고체 쪽으로 아마 오늘 올라간 게 전고체 쪽으로 올라갔나 보네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로서 지금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 테마를 좀 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고의 테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일단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4,000원. 네, 네. 좀 흔들려도 한번 아래쪽에 네. 거래가 터졌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4,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한번 네. 하고서 나오는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남기지 말고 그냥 다 전량 매도예요. 솔직히 8%에 미련을 두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50% 60%다 그럼 미련 둬야 돼요. 네, 근데 네, 이거 네, 8% 네. 정도면 어쨌든 내가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고 회사도 네, 네. 지금 약간 좀 어쨌든 실적도 좀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걸 굳이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000원 위로 딱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000원대 그냥 초반이요, 그냥. 아, 그냥 4,000원 위로 탁 올라가면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파실 수 있어요. 올라갈 때 그냥 파시면 계속 돼요. 쳐다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쳐다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번 주 주말에 어디에서 강연을 하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주말 동안에요, 저희 각각 다른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장소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은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강연회 장소 아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송도 컨벤시아 1층 111호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송도에서, 그리고 일요일 날 강연회는요, 시간대가 좀 달라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장소는 아래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선릉 워크토크 1802호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강연회 또 오랜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아마 녹록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목들이 계속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분명히 다른 국면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텐데, 어떤 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있지.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실질적인 수익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을 제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 장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유튜브 상담을 많이 또 신청해 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CJ CGV입니다. 자, 오랜만에 종목 또 들어왔는데, 자, 매수 가격은 8,400원입니다. 비중은 10%. 요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8,400원이면 오랫동안 좀 물려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속도가 계속 지금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올라가야 될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CJ CGV라는 이 회사 역시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또 떨어졌었고, 예전에는 그 전에는 튀르키예 쪽에 진출해서 그쪽에서 엄청난 환율에 대한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CJ CGV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나서 주가 급락, 이제서야 저점을 잡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반등 아무래도 이 강한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쯤은 눌러줄 수 있는데, 매수한 가격이 8,400원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이 가격은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한번 굴곡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는 6,500원까지 밀릴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6,5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아래쪽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한번 못 하셔가지고 아마 후회하고 계실 것 같은데,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이 밴드 안에 들어간다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가 매수 없다면 매수가까지, 저는 8,5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떨어진다면 아래쪽 내려와서, 그러면 뭐 그 아래쪽이겠죠. 뭐 8,000원 정도 부근이면 아마 손실이 잡힐 거예요. 다 이제. 그래서 그때 손실 없이 저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보령입니다. 매수 가격은 11,700원이고요. 비중은 20%. 저번 상승 때 팔지 못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상승이 있었는데 못 파셨군요. 11,700원이면 지금 이 자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11,700원짜리. 아마 예전에 올 초 분위기에 13,700원까지 올라갔을 때였나 봐요. 그 전에 이제 매수했었고 올라갔을 때 못 팔았고 지금 다시 올라오네요. 자, 보령이요. 오늘 거래 대금액 52억 정도 많이 터졌는데 그 전에 거래를 잠깐 보면 한 20억이 조금 20억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간단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 고점이 한번 나왔는데 고점 자리가 11,700원 매수가네요. 자, 일단 저는 이거 보유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고점이 살짝 막히긴 했는데 최근에 보면요. 의약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수급이 좀 돌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리라든지 또 노모노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기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코로나라든지 제약 쪽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이게 거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령도.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끌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또 기회는 제 생각에는 12,500원 정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라면 이거 끌고 갑니다. 그래서 12,500원에 저는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고려신용정보. 자, 매수 가격은 1,500원이고요. 비중이 30%네요. 1,500원. 그래요. 이거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1년 보유 중이시라고 하네요. 욕심부리시다가 그래요. 이게 기회가 많았거든요. 1년이라면 위쪽으로 11,500원 이 가격까지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안 판 거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초에도 한번 주가 급등 나왔다가 빠졌고요. 근데 고려신용정보는 거래가 지금 얼마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가 별로 없네요. 거래가 없는 종목은 욕심 부리면 안 되죠. 한번 이쪽 올라오면 빠져나와야 돼요. 고려신용정보. 이 회사는요. 지금 1,300원이고 실적 잠깐 볼까요? 실적은 일단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 회사는 위쪽으로 1,800원 보세요. 1,800원. 근데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시면 매일매일 그냥 1,800원을 걸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나오세요. 지금 거래 비중이 30%니까 비중도 많아요. 원래 이거 거래가 없어요. 비중도 그렇게 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1,800원에 매일매일 걸어두고 올라오면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신용정보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필에너지요. 필에너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9,700원에 10%요. 19,700원에 10%요. 네, 오늘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요. 이거 그 전에 사서 좀 물려 계셨던 종목이군요. 네. 자, 이 종목이요. 오늘 왜 올라갔을까요? 2차전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혹시 전고체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요. 2026년인가 2027년도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많이 나왔죠. 인천에서도 네네. 지금 이제 화재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네. 보면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지금 전기차 화재 사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다음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필에너지가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필에너지가 삼성 SDI의 고객사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종목이 같이 올라간 거죠. 네. 왜 올라간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오늘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삼성 네. SDI 주가를 잠깐 볼게요. 삼성 SDI의 주가가 오늘 5.6% 올라갔어요. 지금 밑에서 네. 보시면 어때요? 이거 많이 올라갔나요? 삼성 SDI의 아니요.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것 같죠.
그래서 삼성 네. SDI 주가가 올라가면 필에너지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회사도 네. 지금 아래에서 보면 이제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안 파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이제 시간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시간에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뭐 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쪽으로 요번에 반등 나올 때요. 21,000원 네.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반등 나올 때 21,000원 위쪽에서 올라오면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네, 저도 오늘 21,000원 정도 걸어놨는데. 아, 그래요? 네.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니었나 봐요. 내일은 좀 네. 눌리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그때 잘 네.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엠노고요. 네, 엠로. 엠노. 네, 네네. 엠로.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66,000원에 10%예요. 네네네. 오래된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주가가.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목표가는 얼마로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엠로가 요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요즘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라는 건 2023년도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적자를 좀 많이 기록을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엠로는 제 생각에는 어떤 테마를 탄다기보다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사실 AI라든지 이쪽 테마를 좀 타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굳이 바로 팔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언제쯤 팔아야 되느냐? 제가 보는 가격은 위쪽으로 55,000원에서 60,000원 정도 가격까지는 일단 반등을 줄 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를 한다면 55,000원에서 60,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55,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그리고 나오세요. 이 회사. 아시겠죠? 그래야 되겠- 네. 만약에 55,000원 위로 올라갔는데 뭔가 조금 이제 아쉽다. 아니면 뭔가 한 번 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셔도 괜찮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55,000원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55,000원에서 55,000원 왔는데도 이제 시세가 좀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봐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일단 만약에 궁금하시면 연락을 한번 더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55,000원 위에서는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네, 종목인가요?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바켓이요. 네, 합병 무산시키고 네. 저 상호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한다는데 도대체 말이 어려웠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주가 전망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주식 43,000원에 15% 정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두산 바켓이요. 두산 밥캣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저 두산 로보틱스를 보고 계셨어요. 지금 처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예, 예. 네 43,000원에 예. 지금 15% 예. 비중을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뉴스가 합병 처리를 했고 포괄적인 주식 교환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자 내용을 뉴스를 잠깐 볼게요. 두산그룹이 100%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을 추진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이거 뉴스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정책 기조를 이게 서로 뭐냐면요. 이게 원래 합병 계획이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 바켓을 이제 100% 자회사로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합병이 예, 예.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서로 교환한다라는 건 포괄적인 주식 교환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서로 간에 지분을 확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 자체가 안 되니까 지분 구조상을 이제 지분을 좀 늘려서 이 회사를 좀 지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우회적인 방법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두산 마켓이 오늘 3%가 지금 떨어졌고 두산 네. 로보틱스 네, 주가가 오늘 4.8%가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게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득과 실을 보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득을 보고 어느 회사가 실일까? 이걸 따져본다면 이거 오늘 주가 반응이 나와 있어요. 예. 두산 로보틱스는 올랐죠. 근데 두산 지금 바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예. 원래 합병에 있었어도 누가 피해를 본다고 얘기했나요? 두산 바켓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합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사실 두산 바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포괄적인 합병을 주식 교환을 한다는데 이게요. 공시 내용을 두산 보고 에너지- 네. 예. 아마 이게 뉴스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설명이 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공시 내용에서는 좀 요약적으로 나와 있고 네이버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딱 보면은 아마 좀 포괄적으로 좀 풀어서 나와 있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주가 움직임으로 봐서는 네. 두산 마켓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네. 보는 거네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합병이 이제 취소가 됐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합병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그때 상황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미 주가는 하락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 전에. 그죠? 예, 예. 이미 그 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그래서 저는 오늘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흔들린 것도 아니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오늘 시간 외에서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시간 외에서는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흐름을 좀 방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43,000원이잖아요. 매수가 그죠? 예. 차라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길게 갖고 가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매수가 한번 올라오면 45,000원 위쪽에서 팔면 되거든요. 좀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5,000원 위쪽으로 반등 줄 때 그냥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좀 깔끔하게 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도대체가 뭐 제가 참 복잡해서 말입니다. 하는 그런 짓이. 건 매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할 정도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매수하고 됐죠. 나서 누가 네. 알았으면 안 했죠. 그러니까 45,000원이니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물 타가지고 20만 원. 네, 본전이 20만 원에 네. 10%예요. 20만 원에 10%요. 예, 추가 매수했다는 건 이거보다 높았다는 거네요. 가격이 원래는. 20만 4천, 20만 4,050원에 네. 500원에 네. 6% 샀다가 그때 샀다가 3% 추가 못 매수 했어요. 해가지고요. 예. 예전에 상담을 받으셨었어요, 이걸? 예, 6% 그렇군요. 있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아마 예. 그때 저하고 상담하셨으면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보유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연말까지요? 뭐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여쭤본. 근데 연말까지라는 기간도 중요한데 제가 보면 어쨌든 기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일단은.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격으로 22만 5천 원 가격까지 오면 한 번쯤은 덜어내고 가셔야 돼요. 22만 5천 원에 네. 들어냈다가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내리면 또 사요? 그쵸. 내리면 21만 원 정도에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21만 5천 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예. 나서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2만 원 정리했다가 네, 제가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22만 5천 원 오면 정리 한번 예. 하시고요. 그리고 예. 21만 원 가격 오면 다시 매수하시는 겁니다. 또 이해하셨죠? 사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꼭 수익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네.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경멘토입니다. 예. 자,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인가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시스템. 네. 매수 가격 비중. 27,010원에 네. 30%. 27,010원에 30%. 예. 아, 이거 얼마 전에 사셨나요? 조금 한참 그때 매스컴에서 참 좋다고 차를 그래요. 그때 샀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사신 이유가 혹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쪽 때문에 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715억 원 정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 700억 정도면 지금 이거 매출이나 이익을 잠깐 볼게요. 서진 시스템의 이익을 보면 매출액이 7,700억 정도가 7,700억 정도 잡혀 있으니까 거의 10% 정도 가까이 한 9%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이 사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제 그 ESS 전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화학적인 방법, 열로서 저장하는 방법. 그런데 가장 많이 저장되는 방법이 이제 화학적 저장 방법이에요. 이게 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좀 많이 그 이슈가 이제 그 성장 사업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화재 사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좋은데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배터리가 화재 사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비슷해요. 이 원리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 또는 NCA 3원계 배터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ESS의 그 저장 시스템 이제 전지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저장되는 방식이 리튬 배터리 있죠. LFP 배터리. 이 시장이 지금 가장 커요. 그걸 거의 대부분 이 시장을 중국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수주가 나온 건 좋긴 한데요. 시장도 이제 앞으로 커질 건 맞는데 이제 경쟁상으로 봤을 땐 중국 쪽에서 이 경쟁을 이제 워낙에 좀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발이 좀 이제 많이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번에 수주도 어쨌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29,000원 정도 오면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장기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29,000원요? 네, 장기전으로 보지 마시고 한 29,000원 정도까지 보고 그리고 팔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오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요즘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고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니까 대신 여기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000원 오면 정리 저는 의견 드리고요. 그냥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28,000원 위로 이제 28,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상담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세요? 네, 지금 꼭 요즘 좋은 결과로 나오시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의 강연 일정 간단하게 좀 안내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의 시간 1시부터 3시까지고요. 인천 송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요, 또.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강연의 분위기 많이 즐기고 좋은 또 많은 이제 도움 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해 갈 테니까 그때 토요일 날 저는 송도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는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선릉 워크토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여러분들 이 시간, 아깝지 않은 시간 제가 보낼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대신 늦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와서 강연회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